자, HTML 교재, 그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49페이지고요. 49페이지, 49페이지, 코드 2-9 예제입니다. 이제 상단에 보시면, 자, 글자 형태 태그라고 해서요. 태그들 여러 개 나와 있죠. 거기 이제 위에서부터 해서 B 태그는 그 옆에 설명이 있습니다. 굵은 글자 태그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그 예제 요 부분에 보면 지금 이제 B라고 지금 여기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요 B 태그 열고 B 태그 닫고 시작 태그 끝 태그 사이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굵게 출력하는 겁니다. 기존의 글자 굵기보다 조금 더 굵게 출력하는 그런 예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진 글자 글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탈릭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I 태그 열고 I 태그 닫고, 그러니까 내가 이탈릭체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 앞에다가 I 태그 열고, 그죠? 문자열 뒤에다가 /I 해서 이제 끝 태그 이렇게 I 태그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있는 문자열들이 이탈릭체로 출력이 쭉 됩니다. 여기 이제 기울임체라고 하죠, 보통.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글자들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몰이라고 해서요. 작은 글자 태그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요 작은 글자 스몰 태그 열고 스몰 태그 닫고, 이제 스몰 태그 실행해서 이제 결과 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서브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제 아래에 달라붙는 글자 태그, 아래 첨자 위 첨자에서 이제 아래 첨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라고 해서, 그래서 눈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다른 내용하고 이렇게 같이 곁들여져서 보면 더 나은데 이게 따로 그냥 한 줄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죠? 구분이 확실히 안 되네요. 그다음 이제 SUP라고 되어 있는 이건 이제 이거는 위첨자 태그고요. 요거를 조금 이따가 좀 섞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요 예제는 직접 해보셔도 이게 지금 실행 결과인데 크게 이제 그냥 봐서는 모르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인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밑줄, 글자 밑줄 걸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인스 열고 인스 닫고 이제 밑줄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밑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자열 밑에 밑줄을 긋고 싶을 때 문자열 앞뒤에다가 밑줄이 들어갈 문자열 앞뒤에다가 인스라고 이렇게 태그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운데 줄이 그어진 글자 태그. 요거는 이제 취소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가운데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요 예제는요, 글자 크기가 기본 사이즈가 이게 스케일을 100으로 줬을 때, 저기 100으로 줬을 때 크기가 작아요. 작아서 지금 위에 있는 요 부분도 지금 H1 태그 안에 넣었기 때문에 H1이 제목 중에서 제일 크죠, 글자 크기가. 그나마 이제 이만큼 크게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여기 H 태그 우리 예제에 이렇게 보시면 H 태그 H1 태그까지 이렇게 쓰고요. HR 해서 여기에 수평선 긋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똑같은 건데 H1 태그를 감싸지 않고 그냥 출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B 태그, I 태그, 스몰 태그, 서브 태그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보시면요, 이게 지금 밑줄 넣는 거나 취소선 같은 거는 눈에 확실히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탈릭체 같은 것도 눈에 확실히 띄고, 볼드체 B도 눈에 확실히 띕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몰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크게 좀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BR 태그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요 스몰하고 서브하고 슈퍼를 좀 합쳐가지고 좀 볼게요. 나머지는 좀 구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스몰 태그 뒤에 있는 BR 태그 없애고, 그 다음에 서브 태그 아래 첨자 출력하는 서브 태그 뒤에 BR 태그 없앤 다음에
다시 실행 결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자 스몰 태그, 예, 요 스몰 태그로 지금 표시한 부분이고요. 약간 이제 뭐 글자 크기를 작게 한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의미인데 요 스몰 태그 자 또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여기 스몰 태그입니다. 예, 여기 스몰 태그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서브 태그. 예, 여기 이제 이제 아래 첨자.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요 바닥에 이렇게 밑에 축 쳐져 있죠. 예, 밑에 요 부분은 보시면 예. 그리고 이제 SUP라고 되어 있는 이제 요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가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첨자. 예, 아래 첨자 위첨자.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글자 앞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이제 뭐 H 태그 1부터 6까지 제목 넣는 거는 다 배우셨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런 예, B 태그, I 태그, 스몰 태그, 서버 태그, 소퍼 태그, 이제 인서 태그, 델 태그까지 예, 이게 이제 글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태그들입니다. 그다음에 자 루비 문자 태그가 51페이지 교재 표 28페이지에 루비 RT, RP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요거 예제 한번 볼게요. 요거 예제가 2-11 예제고요. 2-11 예제 2-10 예제부터 볼게요. 2-10 예제가 여기 51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2-10 예제를 자 여기 코드고요. 루비 태그와 RT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한 쌍으로 쓰는 겁니다. 루비 태그 안에다가 RT라고 대한민국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 이제 Alt LO 해가지고요. 예, 실행했을 때 자 요거는 결과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루비 태그가 뭐 하는 건지 여기 결과입니다. 지금 스팸 태그 안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한자는 아래쪽에 이렇게 깔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루비 태그 안에 RT라고 되어 있는 자, 요 대한민국 한글이 위에 요렇게 설명, 그러니까 아래 내용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렇게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51페이지 예제는 일본어 일본어 밑에 큰 글자 있고요. 위에 이제 또 작은 글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발음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래에 있는 이 단어에 대해서 발음이나 뜻이나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적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루비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비 문자는 루비라는 태그 이렇게 열고 닫고 안에다가 일반 이제 문자는 이제 지금 이제 스팸 태그 사용했죠. 사실은 이거 스팸 태그 없어도 돼요. 네. 지금 스팸 태그 들어가 있는데 스팸 태그 없애고 예. 결과 보셔도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루비 태그에 이제 그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주고요.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단에 어떤 내용 상단에 이제 설명을 우리 보통 이제 주석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달 때 RT 태그 안에다가 열고 닫고 안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넣으시면 예, 하단에 있는 요 본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웹사이트 보실 때 웹사이트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 국내 사이트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 또 근데 뭐 이렇게 또 알고 있으면요 어떤 때 또 사용 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어 관련된 뭐 그런 사이트를 만든다 하면 그죠? 아래쪽에 어떤 용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위에 이제 적는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재는 이제 51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림 2-17에 후리가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예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2-11 52페이지 예제고요.
자, 코드 예제 같이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루비 태그가 열고 닫고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RT죠, RT. 예, RT. 그리고 여기 이제 RP라고 나오는데 요 RP 안에 보면 소괄로 열고 소괄로 닫고 나와 있죠. 예, 소괄로 열고 소괄로 닫고. 예. 그러면 이제 요거 Alt L O에서 실행했을 때 보시면 아까 실행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이 RP라는 태그는요. 만약에 이제 이 RT 태그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브라우저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RT 태그가 정도 루비 태그와 RT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자, 출력이 가능한데 이 루비 태그 자체가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이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 RP 열고 닫고 여기 이제 있는 요 내용에다가 이제 소괄호를 쳐가지고요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요거는 브라우저는 동작하는 브라우저라서 예, 루비 태그가 동작하는 브라우저라서 이렇게 뜨지만 루비 요 태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괄호 대한민국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2 뭐 그 내용 보시면은 자, 웹표준 실제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제 설명 한번 볼게요. 그 실제 예제는 없어요. 2-12 보시면 자, 바디 태그 안에 푸드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라이스라는 태그가 있죠. 예. 근데 이 푸드하고 라이트라는 태그 직접 작성해서 보시면요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실제 이 푸드하고 라이트라는 태그 자체가 이 HTML 5에 이런 이제 그 태그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설명해 보면 루비 태그를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에서 루비 태그를 쓸 수 뭐 있는가 뭐 그런 거 이제 설명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요거는 예제가 따로 없는데 빨리 제가 그냥 저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실행 안 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뭐 이제 정식 예제는 아니고요. 2-12.html 한번 보여드리면 요 바디 태그 안에 라이스 푸드 뭐 이런 이상한 그죠? 예, 앞에서 우리가 본 적 없죠? 푸드라는 태그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요. 예, 커스텀 푸드 태그 뭐 이런 식으로 푸드 태그 본 적 없죠? 그 다음에 라이스 태그 라이스 태그 만들어서 커스텀 라이스 태그 이런 식으로 이거 저장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예. 자, 지금 여기 푸드 뭐 라이스 태그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이게 뭔가 특정한 뭐 동작 되는 게 없죠. 예. 그러니까 특정 동작이 된다는 것은 여기 이제 태그 중에 우리가 BR 태그 이런 거 넣으면요 얘는 특정 동작을 해요. BR 태그 예, 줄 바꿈 하는 거죠. 그래서 넣고 이렇게 보시면 줄이 바뀌어지죠. 예. 근데 이제 푸드나 라이스 태그는 이렇게 소스 코드에 이렇게 HTML 소스 코드에 들어가 있더라도 얘가 실제 이제 뭔가 그 HTML 기본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동작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루비 태그 예를 보셨는데 그 루비 태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는 이제 이런 것처럼 아무런 동작 없이 그냥 실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요것도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제 나오는 교재들은 이제 이런 설명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다 표준 이게 이제 비표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표준에서는 자 이런 태그들을 지원하게 해야 된다. 목록 명세서가 딱 나오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표준으로 지원해야 돼요. 이제 비표준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이제 이게 최신 이제 교재부터는
이런 내용 자체가 사라집니다. 예전 교재는 이런 게 많았거든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최신 교재 계속 앞으로 보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53페이지에 이제 목록 태그가 나오는데 목록 태그는 UL과 OL 태그 상에서 이제 UL은 순서가 없는 비순차 목록이라고 하고요. 그 태그 그 목록을 만들 수가 있고 OL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는 순차 목록을 만들 때 쓰는 태그입니다. UL 태그나 OL 태그는 지금 이제 53페이지 밑에 표 보고 있고요. 태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LI는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제 요소 목록 항목이죠. 항목을 만들어 줄 때 쓰는 태그인데 요 LI 태그는 UL 태그에서 쓰고 OL 태그에서도 씁니다. 양쪽 다 쓰입니다. 그래서 2-13 예제를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게 예제 코드고요. 자, 실행 일단 결과와 같이 띄어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바디 태그 안에 거만 보겠습니다. 바디 태그 안에 요 내용만 볼게요. 좀 키워가지고 바디 태그 안에 내용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H1 태그 사용해서 자 OL 태그라는 제목 출력했고요. 자 OL 태그 열고 OL 태그 닫고 여기는 이제 ordered list 순차 목록을 의미합니다. 자 순차 목록을 만들어줄 때 OL 태그 안에다가 목록 각각의 항목이 있죠. 항목은 li 태그 열고 li 태그 닫고 슬래시 li 해가지고 li 태그 닫고 그래서 이제 항목도를 이렇게 만들어 3개 지금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3개의 항목에 지금 여기 숫자는 없는데 자동으로 숫자를 붙여줘요. 그게 이제 순차 목록 ordered list 순차 목록이라고 합니다. OL 태그와 li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또 UL 태그 제목이 이렇게 H1 태그로 만들어져 있고 UL 태그 안에 또 li 태그 나오죠. 이 UL 태그는 unordered list라고 해서 비순차 목록을 의미합니다. 비순차 목록도 이 OL 태그처럼 UL 태그도 내부에다가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줄 때 li 태그 열고 li 태그 닫고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입니다. 항목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 3개를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제 결과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이 항목 앞에 숫자가 붙는 게 아니라 분리기호가 붙습니다. 이렇게 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HTML 페이지 만드실 때 혹시나 이제 이런 순차 목록이나 비순차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OL 태그, UL 태그, li 태그를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차 목록, 비순차 목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14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지금 이제 자 소스 코드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다 들어가서 바디 태그만 볼게요. 바디 태그 바디 태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그 왜 포문 안에 포문 집어넣는 것처럼 제문 안에 제문 집어넣는 것처럼 HTML 태그 안에 또 다른 HTML 태그를 넣을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순차 목록 안에 또 다른 순차 목록도 넣을 수 있고요. 비순차 목록 안에 또 다른 비순차 목록을 넣을 수 있어요. 당연히 교차해서 순차 목록 안에 내부에 비순차 목록을 넣을 수도 있고 비순차 목록 안에 순차 목록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깊이도 이거는 이제 2단인데 비순차 목록 안에 순차 목록을 넣고 순차 목록 안에 비순차 목록 넣고 이렇게 2단, 3단, 4단 깊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목록 안에 목록, 목록 안에 목록, 목록 안에 목록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는 보시면 전체 이제 이 제일 위쪽에는 비순차 목록이에요. 비순차 목록. 여기 이제 HTML과 CSS3만 나온 비순차 목록이고요. 이 비순차 목록 안에 각각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 내부에 첫 번째 항목에는 순차 목록을 집어넣은 거고요.
두 번째 비순차 목록에는 또 다른 비순차 목록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목록 보시면 하나는 순차 목록이고 하나는 비순차 목록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차 목록과 비순차 목록을요 섞어가지고 이렇게 목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위 목록으로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코드를 보시면 li 태그, 여기 li 태그 보이시죠? li 태그 뭡니다, 그죠? 이게 이제 목록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습니까? 예, 바디를 제외하고 이제 ul 태그 있죠? 예, 비순차 목록. 그래서 이걸 제가 접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저 vs 코드에서도 여기 앞에 자, 이 라인 넘버 쪽에 저 바로 뒤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 화살표 보이시죠? 아래쪽 화살표하고 예, 지금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보이시죠? 예, 껐색깔로 보이시죠? 여기 이제 이게 오른쪽 껐색깔로는 여기 접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누르면은 이렇게 펼쳐져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걸 접어서 바깥쪽부터 이제 요 계층들을 한번 볼게요. 접어가지고 예, 계층들을 이렇게 보시면 ul 태그 안에 자 li 열고 li 닫고 li 열고 li 닫고, 예, 비순차 목록이 두 개죠. 그죠? 예, 목록이 두 개입니다. li 시작 태그 하고요, 여기 예, 끝 태그 하고 이렇게 세로 정렬을 한 거예요, 그죠? 세로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비순차 목록 안에다가 다른 목록을 집어넣은 거예요. 첫 번째 요 li html5라는 요 목록에 항목이죠. 항목 여기에 이제 목록 안에 목록 넣을 때는 요 li 태그 보이십니다, 그죠? li 태그 안에다가 여기 이제 li 항목 그 어떤 내용이 있고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ol이라고 해서 ul이나 ol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ul이든 ol이든 안에 li라고 하는 리스트 아이템 이 태그 사용해서 항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순차 목록 안에 ol 태그, 이렇게 ul 태그 안에 ol 태그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li라고 하는 리스트 아이템 안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예, 요거는 이제 비순차 목록 안에 li 항목 안에 리스트 아이템 안에 ul 태그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하위 비순차 목록을 만든 거죠. 예, CSS에 대한 이제 비순차 목록을 아래쪽에다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는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이런 모양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 목록이라고 해서요. 교재 55페이지, 56페이지 정의 목록. 정의 목록은 주로 이제 사전처럼 어떤 용어가 나오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따라 나오는 그런 이제 형태의 출력이 필요할 때 이 정의 목록을 씁니다. 어떤 용어가 나오고 용어에 대한 설명 나오고 뭐 이런 이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의 목록에서 쓰는 태그는 dl 태그, 그다음에 이제 dt 태그, dd 태그. 그래서 밑에 56페이지 가운데 그 표에 그 dl은 정의 목록 태그라고 했고, dt는 정의 용어 태그라고 했고, dd는 정의 설명 태그라고 했죠. 근데 요 dl이 이제 의미하는 게 definition list, 정의 리스트 목록이죠. 그 약자입니다, dl. 그러니까 dl 태그를 써서 자 dl 태그 열고 dl 태그 닫고 일단 정의 목록 영역을 만들어 주고요. 그 안에다가 dt 태그와 dd 태그를 넣어 주시면 돼요. 이제 dt 태그는 용어 내가 설명할 용어를 dt 태그로 감싸 주시면 되는데, dt는 밑에 작게 그 용어 설명해 놨죠. definition term이라고 되어 있죠. 용어 definition te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이 영어. 그래서 이제 상단에 2-24 그 그림을 보시면 별 2개 있는 그 용어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용어에 대한 어떤 이제 설명이 아래쪽에 나와 있죠. 이때 이제 용어는 dt 태그로 이렇게 감싸 주는 거고요.
용어에 대한 이제 설명은 이제 DD라고 하는 여기 이제 definition description이라는 단어 약자입니다. DD definition description. 그래서 DD 같은 경우는 DT 하나당 여러 개 밑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전도 보시면 1번 설명, 2번 설명, 3번 설명 이게 나오죠, 그죠? 하나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DD로 각각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15 예제, 자 2-15 예제, 자 요게 2-15 예제고요. 일단은 요 실행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요. 이게 이제 정의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 자 DL 태그 열고 DL 태그 닫고, 자, 그죠? 자 여기서 정의 목록 시작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의 목록 끝입니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전에 용어를 내가 설명한다 하면 지금 이제 DT 태그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이게 이제 포함 관계는 아닌데 조금 이제 어색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렇게 빈줄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DT 안에 데이터 이거 이제 데피니션 텀이죠. 정의 용어입니다. 용어. 요 HTML이라는 자 용어에 대한 자 요게 이제 단어고요. 단짝이 단어고 요 단어에 대한 이제 설명을 밑에 다는 건데 설명은 DD 태그 안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 HTML5를 설명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태그다. 커넥티비티, 뭐 디바이스 액세스, 뭐 이런 이제 설명을 밑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DD가 definition, description, 자, 뭐 이제 약자로 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여러 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DT 태그 밑에 이렇게 DD 태그를 여러 개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밀크도 마찬가지로 밀크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거죠. 밀크라는 용어가 있다. 자, DT, 그죠? 정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DT 안에 밀크 넣고요. 요 밀크를 설명해주는 문장을 DD 태그 안에다가 애니메이션, 뭐 3D 트랜스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T와 DD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이 용어하고요, 용어 설명은요, 이렇게 들여쓰기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는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요. 용어에 대한 위에 용어에 대한 설명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한 단계 들여쓰기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의 목록까지 자 DL, DT, DD 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테이블 태그, 테이블 만들어주는 거. 자, 2-16에 얘부터 볼게요. 간단한 예인데요. 지금 이제 바디 태그 안에 테이블 열고 테이블 닫고 요 예제가 지금 이제 58페이지에 상단에 나와 있죠. 근데 테이블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테이블 열고 테이블 닫고 했지만 실제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제 이 테이블 열고 테이블 닫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테이블이 그려지진 않습니다. 이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테이블 관련된 그런 이제 태그들을 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2-11 표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자 테이블 태그하고 뭘 같이 사용해야 되냐면 밑에 보시면 표에 tr 태그, 이 tr이라는 게 테이블로 테이블의 행을 만들어주는 태그고요. 그 다음에 th 태그, 요거 이제 th는 테이블 헤더, 테이블 제목 칸, 제목 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td 태그는 테이블 데이터, 요거는 이제 테이블에 셀 안에 들어간 이제 데이터 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th하고 td는 표에 칸, 셀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tr, th, td 자 테이블 태그와 함께 같이 이제 사용해서 테이블을 만든 예제 2-17 예제가 있죠. 그거 한번 보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디 내용 안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lt LO 해가지고 라이브 셉에서 자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그려지죠. 보시면 2행 3열짜리 표인데 테이블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테이블 태그 열고 테이블 태그 닫고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먼저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tr 태그 사용해서요. 예, tr 태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게 이제 한 행에 대한 그 태그입니다. 그래서 행을 만들어 줘야 돼요. 먼저 tr 태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쌍이니까 3개의 행이 만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1행, 2행, 3행 만들어졌죠. 이렇게 행을 만들고 나서 이 tr 태그 안에다가 행을 만들어 놔서 th나 td 태그를 넣어 가지고요. 이 칸을 만들어 줍니다. 셀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여기 행을 얘기하는 거건데 요 tr 태그 여기는 th 열고 th 닫고 th 열고 th 닫고 두 개의 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제목 셀을 만들어 줍니다. 테이블 헤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헤더 1이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헤더 2라는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일단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요. 예, 셀 안에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볼드체, B라는 태그 앞에 보셨죠? 굵게 해주는 거, 글자 굵기를 예, 이렇게 이제 요 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운데 정렬하고 굵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자, 요 tr 열고 닫고 tr 열고 닫고 이게 두 번째 행이고요. 여기 이제 세 번째 행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은 동일하게 td 태그 다 사용했고요. td 태그 열고 닫고 두 개씩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각 행마다 지금 이제 두 칸씩 들어가 있죠. 셀이 두 개씩 들어가 있죠. 2행에 두 개, 3행에 두 개.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td 태그 사용했기 때문에 테이블 데이터라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셀 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이제 문자 여기 안에 내용이 그냥 일반 형태로 이렇게 셀 안에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규칙을 아시면 내가 몇 행 몇 열짜리 표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까지 있는 시간표를 만들고 싶다. 1교시부터 뭐 7교시까지 있고요.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각 시간마다 어떤 이제 과목을 배우는지 시간표를 만들고 싶다. 예, 요 태그 아시면 여기 시간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테이블 태그, tr 태그, 자, th 태그, dd 태그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이 테이블 태그의 그 시작 태그 보시면 속성이 이렇게 보더라고 하는 속성이 사용됐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보더는요, 이 테이블에 이 경계선 있죠. 테두리선을 그려주는 속성인데 이 보도 속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한번 제거해 볼게요. 이거 보도 속성 없는 상태에서 저장해서 다시 보시면 보세요. 이게 테이블 같진 않죠? 예. 이게 선이 사라지니까 이게 테이블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셀과 셀 사이에 자, 이 경계선, 테두리 선을 자, 그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이제 보도 값으로 1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 보도 속성 값이 지금 1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의미가 요 테두리 요 굵기를요, 선 굵기를 1픽셀로 출력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얘를 0픽셀로 주면 보도 속성 안 준 거하고 똑같아요. 왜? 굵기가 0이니까 선이 안 그려지겠죠. 보세요. 안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1이 들어가 있었는데 보도 값에 5라고 주면 5배 굵기로 5픽셀로 출력을 하겠죠. 테두리를. 저쪽에서 5픽셀 보시면 테두리 보십시오. 표 바깥쪽에 이렇게 보시면 5픽셀로 지금 테두리가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1픽셀로 기본 이렇게 보도는 1 이렇게 해주셔야 테이블 연습하실 때 이게 칸인지 아닌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0페이지에 보시면은 조금 소스 코드가 길다 그죠? 길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좀 상당히 좀 갑자기 확 길어지죠. 자, 요런 코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하니까 알록달록하게 표가 이쁘게 그려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 이제 1, 2, 3, 4, 5행이고요. 1, 2, 3, 3열이다. 5행 3열짜리 표가 그려져 있는데, 이 셀 안에 보시면 글자 색상은 다 까만색 맞긴 한데, 이 셀 안에 배경이 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예, 이렇게 있고, 표 위에 캡션이라고 해서 표 설명도 나와 있죠. 제목. 그래서 앞에서 기본 테이블을 그려줄 때 테이블 태그, tr 태그, th 태그, td 태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태그들을 사용해서 이런 이제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너무 길어서요. 어차피 하나 하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크게 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바디, 자 지금 여기 헤더 부분 있죠. 헤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설명 안 할게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디 부분만, 요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테이블 태그 여기서 시작했고요. 테이블 시작됩니다 되는데, 테이블 끝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볼까요? 테이블 끝나는 부분이 여기 있네요. 슬래시 테이블. 그죠? 거의 마지막에 이제 까지 테이블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 이제 테이블, 자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제 테이블 태그 안에, 자 앞에 예제에서 없었던 그런 다른 태그들도 사용이 됐어요. 보시면 이제 캡션, 캡션. 자 여기 이제 캡션이라는 태그는요, 표에 그 제목을,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이라기보다 캡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 뭐 그림 2-1, 뭐 표 3-3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보셨죠? 뭐 표 2-1 무슨 그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제목, 표나 그림에 대한 제목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캡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캡션 태그 열고 캡션 태그 닫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에 캡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실행 결과에 보시면은 여기 이거 상단에 있는 이거 있죠. 그러니까 표 위에 가운데 정렬돼서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부분, 요 부분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컬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요 컬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자 여기 이제 태그가 있고요. 안에 컬이라는 또 태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컬 그룹이란 말 그대로 이제 그룹이라는 게 이렇게 그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 묶음을 만든다는 거죠. 묶음을. 근데 이제 앞에 컬 달려 있으니까 컬럼끼리 묶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컬럼끼리 어떻게 묶는지는 이제 내부에 컬이라고 하는 자식 하위 이 태그를 사용해서요. 이제 이렇게 이제 컬럼끼리 이제 이렇게 묶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컬 스팬은 2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두 개의 열을 하나로 자 묶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그런 의미고요.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는 이유는 열마다 다른 어떤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게 번거롭다 하면 동일한 스타일이 들어가는 열을 하나로 이렇게 묶습니다. 스팬 태그 상에서 두 개, 이 스팬이라는 게 두 개의 열을 하나로 묶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타일이라는, 여기 이제 스타일 시트를 인라인으로 이제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인라인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데, 스타일이라는 태그 속성 안에다가 스타일 시트에서 사용하는 속성과 속성 값을 이렇게 주면요, 디자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HTML 태그들은 HTML 이제 문서의 내용과 구조를 잡을 때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는 이 HTML 문서의 레이아웃, 배치나 디자인 같은 거를 이제 바꿔줄 때, 그때 이제 스타일 시트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자 이런 이제 HTML과 CSS를 만든 문서에 어떤 액션 그러니까 이제 기능을 뭔가 움직이는 어떤 기능 동작되는 거 있죠. 그런 이제 동작되는 그런 이제 기능을 붙여줘야 될 때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우리 스타일 시트는 안 배웠지만 이렇게 이제 인라인 스타일 배경 색상을 빨간색으로 해라. 백그라운드 해서 레드 들어가 있죠. 근데 스타일 백그라운드 블루 돼 있죠. 예, 요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컬럼은 빨간색,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컬럼은 파란색, 예,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결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빨간색, 세 번째는 파란색, 그죠? 예,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 묶어가지고 빨간색, 예,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파란색 이거 얘기해요. 근데 위에 잘 제 상단에 여기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아닌데요. 예, 요 부분은요 별도로 스타일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T 헤드라고 해서요 테이블 헤드, T 헤드는 테이블 헤드입니다. 뭐 테이블 우리가 뭐 머릿말, 꼬릿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테이블의 제목 부분, 상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이제 제목 이제 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T 헤드라는 태그로 이렇게 감싸줘요. TR 태그 열고 TR 태그 됐고 이게 첫 번째 행위거든요. 그래서 T 헤드라는 태그를 이렇게 감싸주고요. 이렇게 이제 스타일을 백그라운드 해가지고요. 예, 초록색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보시면 예, 요 첫 번째 예, 요 행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뀐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 만들 때 이렇게 테이블의 머릿말 부분이다, 뭐 테이블 헤드, T 헤드, 그다음에 테이블의 내용 부분이다 해서 T 바디, 예. TR 부분을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으로. 예. 그래서 요 이제 T 헤드나 T 바디가 이제 어떤 테이블의 머리 부분이다, 본문 부분이다, 뭐 이런 예, 의미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시멘틱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밑에 보시면 T풋도 있어요. T풋. 테이블 제일 마지막 하단 많이 있죠. 보통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뭐 집게 같은 거 내잖아요, 그죠? 예, 풋. 예. 테이블의 이제 마지막 부분, 예, 하단 부분. 를 T풋으로 열고 닫고 이렇게 예, 영역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헤드가 오고 그 다음에 테이블 바디가 오고 그죠? T바디, 그 다음에 테이블의 풋 예, 부분이 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은 자, 옐로우 예, 백그라운드 컬러를 예, 옐로우로 예, 배경 색상을 노란색으로 출력이 되도록 처리한 겁니다. 갑자기 막 소스가 길어져서 그죠? 그리고 좀 더 복잡하죠? 예. 그래서 그 설명 뭐 61페이지에 보시면 테이블 태그의 속성 해가지고요. 예, 보더 해가지고 뭐 표의 테두리 두께를 지정한다. 뭐 그런 설명도 있고요. 62페이지에 보면 로스팬, 컬스팬 해가지고 이제 셀 병합하는 예, 그런 이제 내용까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컬스팬, 로스팬 요 셀 병합하는 2- 여기 19까지만 일단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컬스팬 3, 로스팬 3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실행했을 때 Alt L5 자 요런 모양의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컬스팬은 여기 자 여기 이제 기준이 되는 셀에서 3개 이제 3이라고 돼 있죠. 네, 가로 방향으로 3개의 열을 병합하라 그런 뜻이고요. 네. 그럼 이제 로스팬 같은 경우에는 예, 요 기준에는 셀에서 세로 방향으로 3개의 셀을 병합해라 그런 뜻입니다. 로스팬. 컬스팬은 가로 방향으로 이런 셀을 병합하고요. 이제 로스팬은 세로 방향으로 예, 요 숫자 개수만큼 셀을 병합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테이블 데이터 요거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원래 있었는데 위 아래 요 셀 2개를 병합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스팬 2 예, 세로 방향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요 병합할 때는
병합할 그 기준이 되는 셀은요. 그 병합할 셀들의 제일 좌측 왼쪽 혹은 병합할 셀들의 제일 위쪽 셀이 기준 셀이 됩니다. 예, 그 기준 셀에 이렇게 컬 스팬이나 로우 스팬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합되어지는 뭐 TD 태그나 TH 태그 같은 거는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런 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